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주차 1강 사이버 강의인데요. 청소년 프로그램 홍보와 마케팅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도 함께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프로그램의 마케팅 기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광고, 두 번째 홍보, 세 번째 홈페이지와 앱, 네 번째 이메일, 다섯 번째 리플렛, 여섯 번째 전화 및 문자 메시지, 일곱 번째 직접 내방, 여덟 번째 입소문, 아홉 번째 SNS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마케팅 기법에 관하여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프로그램 마케팅 기법 첫 번째 광고입니다. 광고는 개발된 프로그램을 알리기 위해 방송, 매체, 신문, 지역 소식지 등의 광고란을 이용하여서 광고를 하게 됩니다. 자, 매체를 이용하기 때문에 매체에 따라서 비용이 발생하죠. 자, 우리 광고에 참여할 때는 한정된 비용으로 최대한 광고 효과를 내게 하기 위해서 여러 데이터를 활용하여 가장 효율적인 방법과 시기를 판단해야 됩니다. 자, 광고를 작성할 때는 가장 큰 이제 기능은 잠재적 참여 고객인 우리 청소년들이 이제 주의를 가질 수 있도록 뭔가 주어지는 프로그램 정보에 대해서 눈을 머물게 하는 거죠. 눈을 확 띄게 이제 주의를 가질 수 있도록 어테이션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관심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보는 건데요. 자,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내용에 대해서 이제 파악하는 거고, 또 그 내용 자체가 자신의 참여 청소년들의 욕구를 충족해 줄 만한 그런 내용인가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광고를 편성을 해야 됩니다. 또 그러한 광고는 기억에 오래 남아야 되고, 또 이제 그 기억 속에 남아 있고 이제 행동을 옮겨야겠죠. 즉 행동이란 것은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관심, 욕구, 어, 기억, 행동이 영어의 첫 글자를 따서 AIDMA 법칙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는 청소년들의 현대적인 감각에 맞게 디자인을 하고 또한 정보의 전달만큼 중요한 것이 이제 눈에 띄는 디자인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관심을 끌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뭐 청소년 프로그램 광고뿐만 아니라 이제 일반 광고에서 사용하는 방법, AITMA 법칙을 활용해서 이제 광고를 이제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 광고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광고를 제작해야 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광고는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뭐 TV 방송이나 그런 곳에서는 잘 솔직하게 활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지역 소식지 등에 이제 광고를 이제 활용을 하고 있죠. 광고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앞서서 광고와 홍보, 또 마케팅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광고와 홍보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홍보는 광고에 비해서 그다지 많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하는 방법입니다. 자, 광고와 함께 할 때 이제 더 효과적일 수가 있는 거죠. 자, 신문, 잡지, 방송 등의 기사나 인터뷰 형식으로 프로그램을 노출시키는 것도 이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신문이나 잡지 등에서 또 뭐 방송 등에서
뭐 개발된 프로그램에 대해서 뭐 소개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홍보가 이루어지는 거죠. 직접적인 광고 비용을 많은 광고 비용을 지출해서 하는 게 아니고 좀 간접적인 방법으로 뭐 신문이나 방송 등에 이제 자연스럽게 프로그램을 노출시켜서 하는 방법이 이제 홍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역에 있는 뭐 기자라든지 방송 담당 피드들과 지속적인 네트워크 형성이 이제 필요하는 게 하겠죠. 그래서 교육 관련 뭐 기자들의 명단을 잘 파악하고 이메일도 자주 보내서 우리 이제 우리 땡땡 수능원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자 한다. 그런 내용을 이제 홍보를 하게 되면 되겠습니다. 자, 광고와 이어서 홍보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홈페이지와 앱입니다. 청소년들은 이제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얻게 되죠. 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에서 이제 노출된 광고나 이제 홍보물을 통해 가지고 개발된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주의와 관심을 가졌다면 홈페이지에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야 됩니다. 요즘은 뭐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이제 스마트폰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많이 쉽게 할 수 있는 게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 단계, 즉 기획 단계에서 뭐 요구 조사를 한다 했을 경우에 스마트폰 이제 앱을 활용해서 청소년들이 쉽게 요구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프로그램 정보도 찾을 수 있도록 그러한 앱들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홈페이지와 앱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이제 이메일을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뭐, 최근까지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 지금은 이제 특히 이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어, 많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메일을 보낼 때, 특히 단체 이메일을 보낼 때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절하게 이제 이메일을 활용해서 마케팅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리플렛입니다. 이제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죠. 자, 우리가 이제 전단지라고 그러는데 인쇄를 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고 의미 있고 청소년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이제 디자인을 통해 가지고 리플렛을 제작을 해야 됩니다. 리플릿은 이제 이게 뭐 직접적으로 총선을 내방할 때나 아니면 이제 우편물을 활용해서 리플릿을 이제 제공을 하게 되죠. 자, 여섯 번째 전화 및 문자 메시지인데요. 프로그램을 홍보하기 위해서 쉽게 사용하는 방법이죠. 전에 프로그램에 참가했던 뭐 청소년의 이제 명단이라든지 이제 회원 중심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전화번호를 관리할 때 개인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정보보호처에서 관리를 잘하고 이제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일곱 번째 직접 내방입니다. 직접 내방하는 방법은 아주 전통적인 방법이면서도 어, 마케팅의 효과가 아주 큰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청소년들이 모이는 곳에 직접 가서 홍보를 하는 방법인데, 뭐 학교를 간다든지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프로그램을 이제 홍보하는 거죠. 현장에서 청소년과의 직접적인 이제 소통으로 인해서 홍보 효과가 아주 높습니다. 이게 하지만 이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있지만은 직접 뭐 대방에서 하는 방법이 아주 추천할 만한 마케팅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덟 번째 입소문입니다. 이제 기업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프로그램을 알 때 이제 가장 쉬운 방식이 참여했던 사람들의 이제 입소문이잖아요. 프로그램 참여하고 나서의 어떤 소감이라든지 또 기관의 이미지들을 이제 입소문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전파를 하게 됩니다. 아주 뭐 간단한 것 같고
뭐 그렇지만은 이 입소문이 굉장히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발없는 말이 천리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단한 것 같지만은 기관의 이미지와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데 있어서 일정 부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좋은 소문이 날 수 있도록 기관에서는 관리를 잘 해야 되겠죠. 자, 여덟 번째 입소문이었습니다. 자, 아홉 번째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입니다. 신문이나 방송 같은 매체를 통해 소식을 듣던 시대에서 이제는 이제 개인 간에 직접적으로 이제 소식을 이제 주고받는 방식으로 이제 발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더 많은 변화를 통해 SNS는 이제 발전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따라서 네트워크가 이제 중요한 시대의 매체이기 때문에 어떤 마케팅에 이러한 SNS를 활용할 것인가는 많이 연구가 되겠고 기업에서도 SNS를 통한 홍보에 아주 혼신을 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일반 기업에서 하는 것처럼 청소년 기관에서도 SNS를 활용한 그런 홍보 방법, 마케팅 기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어, 기법을 개발하고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앞에 슬라이드에서는 SNS의 어떤 필요성, SNS를 앞으로 더욱 연구를 해야 될 부분으로서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렸었고요.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SNS 개념에 대해서 좀 더 보겠습니다. 사용자가 다른 사용자와 의사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이제 온라인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자, 인맥을 구축하는 서비스이고 미디어, 커뮤니티, 정보 공유 등을 포함하는 개념인데요. 자, SNS를 사용하는 이유를 좀 정리하면은 관계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이다. 또는 나와 유사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찾고 그들과 상호작용하기 위해서 사용을 한다. 세 번째, 미디어나 컨텐츠 등을 찾거나 미디어나 컨텐츠 블로킹, 공유를 위한 목적으로 이제 사용을 한다. 자, 사회적 자본을 이제 획득한다. 여기서 이제 사회적인 이제 자본이라는 것은 우리가 좀 자본이라 했을 때 뭐 경제적 자본뿐만 아니라 이제 사회적으로 뭐 관계를 형성하고 이제 그런 인맥을 형성하는 것도 다 사회적인 자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자본이다. 자본이다. 그래서 그런 사회적인 자본을 획득하기 위해서 SNS를 이제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전통적인 마케팅과 SNS를 통한 마케팅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적인 마케팅에서 공급자가 뭐 생산자라고 할 수 있겠죠. 다양한 프로그램 정보를 생성하고 생산된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므로 사용자는 단순히 소비하는 형태의 마케팅이 이루어집니다. 컨텐츠 제공자, 즉 공급자죠. 또는 생산자가 소비자한테 전하면은 이 소비자는 단순하게 이제 소비만 하는 내가 뭐 생산에 관여하거나 뭐 유통에 관여하지는 않죠.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공급자가 제공해주는 생산자가 제공해주는 그런 정보를 이제 소비하는 거에 불과했는데 이제는 그게 달라진 거죠. 공급자는 SNS 통합 마케팅에서는 공급자가 컨텐츠의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고 사용자들이 공급자의 최소한의 정보를 토대로 새로운 정보를 생산하고 또 재생산하고 유통하고 소비하는 영역까지 관여를 하고 있다는 거죠. 단순히 에, 생산자가 공급자가 제공하는
그걸 받아 먹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소비의 주체인가 동시에 생산의 주체가 되는 거죠. 주체가 돼서 그런 해당 뭐 상품이면 상품, 뭐 그 정보면 정보에 대해서 어, 자기들이 어떤 정보를 생산하고 또 재생산하는 거죠. 소비자들이. 그래서 유통에도 관여하고, 그래서 또 에, 소비자들끼리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어, 공급자가 어, 생산하는 정보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이의도 제공을 하고 또 그 정보에 대해서 반기를 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어떤 생산 주체로서 또 등장하는 그런 형태가 SNS를 통한 마케팅이 되겠습니다. 굉장한 차이가 일어난 거죠. 예. 전통적인 마케팅과 SNS를 통한 마케팅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해 드리자면은 SNS를 통한 마케팅에서는 생산과 소비 주체가 딱 정해진 게 아니고 이제 그 SNS를 이용한 그 소비 주체자들이 생산에도 강요하고 또 유통에도 관여하는 그런 혁신적인 마케팅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게 SNS를 통한 마케팅입니다. 이제 SNS 마케팅의 특징에서 검색의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전에는 어떤 정보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그 이제 소비자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기대를 형성을 하죠. 내가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이제 구매를 하는 단순한 형태로 이루어졌는데 SNS가 발달하다 보니까 생산된 뭐 제품에 대해서 또 정보에 대해서 기대를 형성하고 SNS를 통해서 이제 검색을 하는데 검색 단계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인지하고 기대 형성하고 구매를 했다면은 이제는 인지하고 기대 형성하고 검색이라는 하나의 단계가 더 형성이 돼서 이제 구매를 하는 이렇게 SNS를 통해서 이제 검색을 한다는 거죠. 다시 이제 청소년 프로그램 예를 들었을 경우 청소년 프로그램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청소년들이 기대를 하겠죠. 기대를 하고 행동하는 게 참여하는 게 이제 구매가 되겠는데 이제는 청소년들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어, 이제 자기들 흥미를 가지고 이제 기대를 형성한 다음에 SNS를 활용해서 이제 검색을 하고 이제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거죠. 이게 단순한 형태 같지만은 엄청난 혁신적인 이제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일상이 되어버렸지만은 불과 뭐 10여 년 전에는 뭐 상상할 수도 없었던 지금은 일반화됐지만은 아주 어, 검색이라는 단계가 포함되어서 마케팅에서도 이제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났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SNS 마케팅의 특징 보겠습니다. 경제성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프로그램에 참여하자고 하는 청소년들이 청소년 프로그램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고 제공받는 정보의 가치 등에 대해 경제적인 측면과 비경제적인 측면을 구분하여 살펴본다. 이 얘기는 경제성을 이제 따져본다는 거죠. 그래서 어, 내가 뭐 이 경제적인 측면이라는 것은 꼭 물질적인 뿐만 아니라 아, 시간적인 부분, 당연히 이제 비용적인 부분은 포함되지만은 시간적인 부분도 따져보는 거고, 그리고 내가 이제 프로그램에 이제 참여함으로써 내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변화들에 대해서도 이제 경제적성을 따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꼭 비용적인 뿐만 아니라 시간적인 부분, 그리고 내가 어떤
이제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는, 변화할 수 있는 부분까지 따지는 게 경제성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정보에 대한 신뢰성입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소년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이용자들에게 원하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뭐 꼭 SNS뿐만 아니라 다른 뭐 광고나 홍보, 다른 뭐 팜플렛을 이용한 그런 것에서도 정보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될 수가 있겠죠. 거기서도 뭐 자세하게 정보가 제공되기 때문에 SNS 마케팅의 특징, 경제성과 정보에 대한 신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SNS 마케팅의 특징, 오락성입니다. 재밌다는 거죠. 마케팅에서 유머스러운 광고를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는데, SNS에서 이용자의 어떤 감성적 욕구를 만족시키는 역할을 아주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SNS 마케팅의 특징 가운데 오락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접근의 용이성입니다. 별도의 지식이나 노력 없이도 쉽게 정보를 노출시킬 수가 있다. 즉 프로그램 개발자가 프로그램 생산자가 쉽게 프로그램을 홍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또 사용자 입장에서도 또 청소년 입장에서도 정보를 쉽게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라든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나 정보를 받는 사람 입장 모두가 쉽게 접근이 용이하다는 게 이제 SNS 마케팅의 특징이죠. 자, 그리고 끝으로 자,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특성이 SNS 마케팅의 특징입니다. 당연히죠. 온라인으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시간 사용자의 만족도 등을 이제 쉽게 파악할 수가 있고 쉽게 홍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특성이 SNS 마케팅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번 시간 학습반 내용 학습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마케팅의 기법 가운데 첫 번째 광고였는데 광고는 돈 주고 합니다. 매우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광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청소년들의 눈에 띄게 디자인도 잘해야 되겠죠. 이제 방송 매체, 우리 TV에 광고하는 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신문이나 지역 소식 등의 광고를 이용해서 광고를 하게 되는데 이제 잘 눈에 띄게 하는 거, 어테이션, 이제 주의를 시키는 거 필요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들의 이제 흥미를 가지고 관심을 갖도록 하고, 청소년들의 이제 욕구를 충족해 줄 만한 내용으로 광고를 구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광고 내용이 오래 기억에 남고, 그래서 청소년들이 이제 참여라는 선택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홍보입니다. 광고와는 달리 이제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형태의 활동은 아니죠. 뭐 거의 이제 무료로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지역사회의 어떤 네트워크를 잘 활용해서 이제 홍보를 할 필요가 있고요. 자, 광고와 홍보를 통해서 이제 청소년들이 그 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이제 홈페이지나 앱이잖아요. 그래서 홈페이지와 앱을 잘 관리하고 청소년들이 거기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메일 아직까지도 이제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이제 이메일 활용 시에는 정보 관리가 중요하다. 자, 리플렛 전통적인 방법이 있지만 이러한 방법도 우편을 통해서든 아니면 직접 내박할 때 리플렛을 활용하여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제 홍보를 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 이제 전화와 이제 문자 메시지 있고, 자, 일곱 번째 직접 내방. 전통적인 방법인데 아직도 효과가 아주 큰 방법이죠. 청소년들이 있는 곳에 찾아가서 직접 그들에게 홍보하는 거죠. 마케팅 전략 중에서 정통적인 방법이지만은 아주 청소년 참여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시간과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간다는 그런 이제 단점도 있습니다. 입소문,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했습니다. 예, 우리 땡땡 수련관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좋은 소문이 날 수 있도록 기관에서는 입소문이 잘 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야겠죠. 자, 그리고 입소문까지 공부했고요.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SNS 보겠습니다. 자, SNS에서 전통적인 마케팅과 SNS를 통한 마케팅의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렸었는데요. 전통적인 마케팅에서는 생산자, 즉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소비자한테 제품을 전달하는 방법이었다면 이제는 이 소비자들이 또 생산의 주체가 될 수도 있고 유통 경로에도 참여를 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생산하고 또 재생산, 유통, 소비하는 주체로서 이제 등장을 했다는 거. 전통적인 마케팅과 SNS를 통한 마케팅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거죠. SNS를 통한 이제 검색의 특징은 예전에는 우리가 제품이든 그걸 이제 프로그램이라 했을 때 청소년 프로그램 했을 경우 그걸 인지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흥미야 기대를 형성하고 이제 바로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는데 이제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기대를 하고 흥미를 갖고 관심을 갖고 이제 욕구도 형성이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검색을 한다는 거죠. 검색을 해가지고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참여를 의사를 검색을 이란 과정을 걸쳐서 참여라는 구매라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너무 간단한 것 같지만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SNS 를 통한 검색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이제 국민들이 이런 구매 행동의 변화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착안해서 마케팅에서도 활용을 해야 되겠죠. SNS 마케팅 특징, 경제성에 대해서 학습했고요. 또 정보에 대한 신뢰성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오락성도 말씀을 들었고요. 접근의 용이성, 자,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특성이 SNS 마케팅의 특징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 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3주차에 걸쳐서 청소년 프로그램 홍보와 마케팅에 관하여 학습했는데 이번 퀴즈 과제는 새로운 미디어, 즉 뉴미디어를 활용한 청소년 수련시설 홍보 방안에 관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존의 전통적인 홍보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고 있는 또 새로운 뉴미디어를 통한 청소년시설, 수련시설 홍보 방안에 관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A4 용지 한 장 이내로 해 주시고요. 성적에 반영이 됩니다. 자, 여러분 고생하셨네요. 자, 이번 시간에는 프로그램 마케팅 기법, 광고, 홍보 이런 이야기 했고요. 자, 홈페이지, 이메일, 리플렛 여러 가지 이 방안에 대해서 기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